오늘도 여러분들과 영어 원서 딱 한 페이지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책의 표지가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네요. 제목은 진키 보이스. 뭐 짐작 가는 거라도 없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어제 집에 퇴근을 하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거기 왜 그 광고 나오는 데 있잖아요. 바쁜 현대인들의 영양을 보충해주는 그런 보충 음료로서 여기 아연이 많이 들어간 아연 영양제 이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 원소 기호 외울 때 고등학교 때 기억나기로는 무슨 ZN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연 아시나요? 아연? 아연이 영어로 징크라고 하죠. G-I-N-C. 아연을 내가 실제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보셨나 모르겠네요. 자, 징키 보이즈라는 것은 바로 아연 소년들이라고 번역을 할 텐데, 보통 무슨 보이즈라고 하면은 좀 유쾌하고 발랄한, 마치 비치 보이즈처럼 그런 제목이 많을 텐데, 표지 밑에 바로 나와 있는 사진만 봐도 소년이 나와 있긴 소년이 나와 있는데 사진으로만 남아 있네요. 그죠? 자, 뭔가 추론해낼 수 있는 정보를 다 끄집어 봅시다. 여기 왼쪽에 보니까 Winner of the Nobel Prize, 노벨상 수상자의 작품이라고 나와 있고, 부제가 Soviet Voices from the Afghanistan War 이렇게 돼 있네요. 아프간 전쟁으로부터의 소련 쪽의, 옛날 구소련 쪽의 목소리들, 생생한 어떤 목소리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아프간 전쟁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며, 구소련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네요. 언젠간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게 잊혀지지 않을까? 시리아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라든지 이란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저자를 봤더니만 이름이 좀 어렵네요.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익숙치 않으신 분이 좀 많으시겠지만 무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우크라이나, 출생 우크라이나.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도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는 벨루시아? 벨룰로스? 그죠? 2015년에 노벨 문학상을 탔네요. 2015년이면 얼마 안 됐잖아. 그죠? 자, 항상 그 러시아 반체제 문학가들이 노벨 문학상을 탔을 때 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좀 많이 받지 않나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반체제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 러시아나 구소련에 약간 반대되는 서방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약간 좀 삐딱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네. 여기 아연 소년들이라고. 그죠? 여기 있네, 여기. 그죠? 제가 페이스북으로 되게 좀 많이 팔로잉을 하고 있는 박일환이라는 시인분이 계세요. 글을 참 공감 가는 글을 좀 많이 쓰시는데, 최근에 이 책을 읽으셨나 봐요. 아연 소년들.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는 게 되게 고역이었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그 책 속의 내용이 좀 힘들었다라는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악취미가 있어서는 아니고 한번 같이 그 고역이었다라는 걸 갖다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아까 그 표지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참전했었던 러시아 소년 병사들이 죽으면 아연으로 된 관에, 그죠? 실려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이제 오는 거죠. 2017년도에 번역이 됐네요.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죠.
역사상 뭐 가장 잔혹했던 전쟁, 뭐 세상 모든 전쟁이 다 잔혹했겠죠. 이건 약간 이제 과장이죠, 과장. 그죠? 어쨌거나 전쟁을, 그러니까 이런 전쟁 후일담이라든지 전쟁의 어떤 참혹함을 고발하는 글들을 좀 읽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그런 글들은 읽어봤기 때문에 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쟁을 직접 경험하거나 전쟁 때문에 가족을 잃은 그런 경험은 우리들 다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저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어머니에 대한 글일 수도 있겠는데, 저분의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하죠. 보면은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여러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었던 사람들 인터뷰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다른 글, 그러니까 아까 누구야? 스베틀라나 알렉세이비치, 이분의 다른 작품들 역시 이런 인터뷰 형식의 글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노벨문학상 수상했을 때 되게 받을만하다, 공감한다 이런 평가도 있었지만, 이게 문학이야? 이거 르포 아니야? 뭐 기사 아니야? 뭐 이렇게 약간 반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어머니의 인터뷰입니다. 그는 늘 작았어. 체구가 좀 작았나 봐요. 마치 기집애처럼 작았지. 태어났을 때. 몇 킬로그램밖에 안 됐었어. 그리고 크면서도 작았어. 나는 그 아이를 꼭 껴안아주곤 했어. 그리고 그를 My Little Sunshine, 나의 작은 나의 사랑하는 햇빛아, 뭐 이렇게, 그죠? 저희 어머니는 저를 어렸을 때 똥강아지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아무튼 똥강아지야 라고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애칭이겠죠? 아들이 두려워했었던 유일한 것이 있었는데 거미였어. 언젠가 바깥에 놀러 나갔을 때였었지. 우리가 그에게 새로운 코트도 사줬었고, 그가 돌아왔을 때 나는 그것을 커볼드의 그 선반에다가 걸어두었었지. 그리고 부엌으로 갔어. 몇 분 뒤에 나는 들었어. 아주 이상한 소음. 슐랩. 그 앞에 현관홀이 개구리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 짓궂은 장난꾸러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미 빼고는 두려운 게 없었다는 얘기인가 봐요. 그죠? 그 개구리들이 자기 아들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들을. 그죠? 주머니에서 막 뛰어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은 그 개구리를 막 붙잡느라, 저 어렸을 때 비닐봉지에다가 막 잠자리 다 넣고 그 좁은 방 안에서 그 수백 마리 되는 잠자리를 확 풀었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Don't be frightened, mom. 엄마 무서워하지 말아요. 그죠? 다시 막 주머니에 막 개구리를 막 다시 채워 넣으면서, 얘네들 이쁘지 않아요? 아유, 엄마 눈에는 그 아들이 더 이뻤겠죠. My little sunshine. 아유, 똥강아지. 그리고 장난감을 좋아했는데 그 주로 이제 뭐 전쟁을 하기 위한 장난감들, 그죠? 탱크, 머신건, 피스톨. 그리고 막 어렸을 때 우리도 왜 보자 같은 걸 이렇게 메고 막 슈퍼맨 흉내내잖아요. 자기 그 벨트 같은 데에다가 총을 갖다가 묶었다는 거죠. 스트랩. 그리고는 막 집을 막 돌아다니면서 행진을 했다는 거죠. 나는 군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 갈 나이가 이제 되었겠죠. 우리는 아이가 작으니까 그 아이에게 맞는 유니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그 교복 안에 파묻혔다는 거죠. 아우, 나의 똥강아지. 근데 그런 아들을 사람들이 이제 군대로 데리고 갔다는 얘기죠. 나는 기도했어요. 제발 아들이 죽지 않기를. 그리고 아들이 그 상사들한테 처맞지 않기를.
그리고 모욕당하지 않기를. 얼차려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좀 더 크고 직급이 높은 놈들한테. 아들은 너무 작았으니까. 아들은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놈들이, 위에 놈들이 자기에게 변기를 막 청소하게끔 시켰던 거. 그죠? 칫솔 가지고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팬티 같은 거, 속옷을 갖다 빨도록 시켰다.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편지를 썼겠죠. 아이고야.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편지를 썼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어요. 자기가 이제 그 보초로 서게 됐다고. 그리고 자기에게 엄마, 아빠, 누나 사진 좀 보내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이제 배치가 됐는데 편지를 안 쓰는 거예요. 2달 후에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편지 하나가 왔대요. 엄마, 나 때문에 울지 마. 걱정하지 마. 눈물 흘리지 마. 우리의 플렉 재킷은 매우 훌륭하거든. 플렉 재킷이 바로 총탄이 왔을 때 막아주는 방탄 자켓. 그죠? 몇 개월 만에 이런 편지를 쓴 거네요, 아들이. 우리의 방탄 조끼는 좋아. 이 문구를 다시 엄마가 반복을 합니다. 우리 똥강아지. 그래서 벌써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가 오니까 아들이 내일이라도 돌아올 것처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장면도 굉장히 슬픈데 잔인하고 잔혹하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이 책에는 He had only a month more to go in the army. 그죠? 군대에서 이제 보내는 시간이 딱 1달 정도밖에 안 남았대요. 나는 그에게 이제 앞으로 돌아오면, 그죠? 전역을 하면 입을 셔츠도 좀 사고 스카프도 사고 신발도 샀다는 거예요. 마치 임신했을 때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막 이거저거 사는 것처럼. 근데 그것이 선반에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돌아와서 그거를 입지 못했다는 거죠. The first thing I knew about it. 내가 이 소식을 안 첫 번째는 뭐였다? 그 본부에 있는 대위가 왔을 때였다는 거야. 어머니, 잘 들으셔요. 지금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그가 나한테 말을 한 첫 번째가 이거였다는 거죠. 엄마는 아들부터 찾죠. Where is my son? 여기 민스크에 와 있습니다. 곧 그 아들을 데리고 올 거예요. 바닥에 철퍼덕 넘어지신 거죠. 나 똥강아지, 내 똥강아지, 그죠? 난 일어났고 그 대위에게 달려들었죠. 당신은 왜 살아있고 내 아들은 왜 죽었는가? 당신은 크고 강한데 아들은 정말 작은데, 당신은 어른 남자고 내 아들은 그냥 소년에 불과한데 당신은 왜 살아있는가? They brought in the coffin. 이게 그 관이에요. 그 군인들이 이제 관을 가지고 왔겠죠. 나는 그 관 위로 collapse, 무너졌죠. 나는 아들을 좀 바깥으로 이렇게 꺼내 눕히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they wouldn't allow us to open the coffin, to see him, to touch him. 하지만 그들은 내가 관을 열고 아들을 보고 아들을 만지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아들의 그 시신이 알아보기 힘들거나 굉장히 잔인하거나 뭐 이런 거였겠죠. Did they find a uniform to fit him? 아들이 아직도 이 생각이에요. 제복 생각이에요. 엄마는 아들에게 맞는 유니폼을 그들이 찾아주었을까? 찾아주었니? My little sunshine, my little sunshine. Now, 지금 내 마음은, 내 심정은 아들과 함께 그 관 안에 나도 같이 있고 싶다. I go to the cemetery. 나는 이제 묘지로 가서 내 자신을 the gravestone,
묘비 비석 있죠? 그 위로 나를 던질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안을 것이다. 나의 똥강아지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입니다. 이런 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여자 군인 얘기도 나와요. 여기 보면 여자 군인 보면 이제 여자 군인으로서 남자 군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성적인 모욕을 당하는 막 그런 대목도 나옵니다. 변기에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들의 날개로 막 날잖아요. 나를 땅으로부터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파리가 많았다고 막 나와 있죠. 섭씨 60도였대요. 샤워도 못해. 딱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그 부대의 지휘자가 나를 부르더래요. 2주 뒤에. 너 이제 나랑 같이 살아야 돼. 싸웠죠. 2개월. 심지어 한 번은 그 대장한테, 그 부대장한테 수류탄을 던질 뻔한 적도 있었대요. 또 한 번은 칼을 움켜쥐고서 그 칼로서 그를 막 위협했던 적도 있대요. 그때 이 말이 너무 웃겨. 너 좀 더 큰 물고기 찾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좀 직급이 낮고 너 저 더 위에 놈 찾고 있지? 알잖아. 너 똑똑하잖아. Which side your breast buttered? 되게 유명한 말이죠. 빵이 있으면 안쪽에다가 버터를 발라야 되잖아. 바깥쪽에다 바르면 안 되잖아. 네 빵이 어느 쪽으로 버터가 발라져야 되는지 알 정도. 너 생각이 있는 아이잖아. 그치? 너 똑똑한 아이로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죠? 하지만 나는 오래된 그 군화만큼이나 즐기게 됐다는 거예요. 달고 달아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또 어느 날 이 남자가 이제 쌍욕을 했겠죠. 뭐 엑스녀나 이렇게. 그죠? 꺼져라. 그죠?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이 뒷부분에 보면은 정말 군대 내에서 이 여자가 얼마나 싸나워지는지가 나옵니다. 전쟁이 이 여자를 정말 거칠게 만드는 내용이 막 나와요. 약간 일종의 6.25 전쟁 같은 느낌도 좀 나고, 그죠? 약간 대리전. 이념을 위해서 싸웠다라고 해서 갔는데, 뭐 자본주의, 미국 자본주의라든지 서양 제국주의에 맞서서 이 약한 약소국가 아프가니스탄을 구하러 갔는데, 왜 아프간 사람들은 우리 소련 군인들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어느 순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그 참전 군인의 또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었었지. 우리가 무언가를 디펜드 하려고 거기 갔었다라고. 다시 말해, 마더랜드, 조국, 그리고 우리의 생활 방식, 공산주의겠죠. 하지만 집에 돌아왔더니 내가 뭘 발견한 거지? 내 친구는 나에게 파이버, 그러니까 5달러, 5루블 이것도 나에게 빌려줄 수 없다더군. 왜냐하면 아내가 싫어하니까. 도대체 what kind of a friend is that? 저놈은 어떤 종류의 친구란 말인가? 나 이렇게 이런 대접 받아야 되지? 돌아왔는데 나는 깨달았어. We were surplus to requirement. 이게 무슨 말일까요? 딱 필요한 요구 조건의 서플러스였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넘치는 거니까 잉여적인 존재였다 이런 얘기인가? We might just as well not have made it. 여기서 make it 이라는 거는 뭐
살아남다, 성공하다 뭐 이런 뜻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살아남지 말았어야 됐는데 우리는 we are unwanted. 뭐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잖아. 그냥 오면 좀 꺼리고 좀 달가워하지 않은 존재, embarrassment잖아. 그러면서 적응하지 못하는 얘기가 좀 뒤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얘기했더니 전쟁이 곧 끝날 테니까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막 이런 내용도 나와요. 약간 전쟁 후 외상증후군 뭐 이랬잖아요, 그죠? 아침에 깨어나요. 꿈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거야. 그리고 난 나의 꿈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 얼마나 그 꿈이 잔인하면 그러겠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던 것도 있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을 거야. 얘기할 수 없다고 나와 있네요. 잠자고 있는 걸 또 꿈꾸네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본대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매우 갑갑함을 느낀대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선가 일어설 수가 없대요. 그리고 나서 난 깨닫는데요. 내가 지금 관 속에 있구나. 나무로 된 관.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대요. 하지만 난 지금 살아있는데 왜 관 속에 있지? I know I'm alive, even though I'm in a coffin. 나는 지금 관 속에 있는데, 살아있는데 문이 열린대요. 뭐야 이게? 군중의 얼굴들이 슬픔으로 가득해 있어요. 하지만 일종의 어떤 신비한 엑스타시, 황홀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일어난 거지? 내가 왜 이 관 속에 있는 거지? 갑자기 그 행진이 멈춘대요. 나에게 망치를 줘.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듣는데요. 저 망치로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관을 영원히, 그죠? 열 수 없게끔. 이런 꿈을 막 꾸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목격자들. Second hand time.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책도 되게 유명한가 보더라고요. 그 다음 맞아. 여기 있네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체르노빌의 목소리. 체르노빌 사건 아시죠? 그 다음에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한 책은 2차 세계대전. 요거를 여자들의 눈으로 되돌아봐. 그죠? 굉장히 사람들에게서 많은 관심을 받은 책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안 읽어봤지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읽어보시고 저한테도 좀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저도 겸사겸사 좀 이런 거 같이 얘기 나누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주변에.